아우 힘들다 힘들어. 자 여러분 네 아유 우리가 이거 뭐지? 야 우리가 저기 다 닫아놨어 내가. 네, 아. 5분 일찍 맞춰주세요. 나 지금 몇 분 늦게 하는 건데 5분 일찍 맞춰. 저희 20분 정도밖에 늦게 시작 안 했습니다. 아니요 야 너무 심하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어차피 5교시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또 열심히 나가야죠. 그럼 3분. 지금 그러면 나가는 거 봐서 제가 뭐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3반은 뭐 수업 잘 나가니까 여러분 빨리 하시죠. 3반이니까 30분 빨리. 아니야 다음 날이 없잖아. 다음 날에도 없고 그 전날에도 없었고 오늘밖에 없으니까 수업을 피해가려는 아주 핑계들이 다양하구만. 자 핑계가 아니에요. 네. 미안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예요. 과잠은 여러분 늦게 받아도 뭐 상관없어요. 안 돼요. 마음이 안 좋잖아. 순댓국밥입니다 오늘 순댓국밥. 예. 자 그러면은 시험 범위를 지금 대략 간을 보고 있는데 17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까? 한 23까지는 일단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4까지 다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서 끊어질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23, 4까지다. 23에서 4인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어쨌든 시작은 17부터 23에서 4까지다 라고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내용을 잘 주목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었더라? 저희 이거 시작해야 돼요. 20페이지 시작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1페이지야?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페이지를 시작해보도록 진짜? 너무 많이 나가. 21페이지 시작해야 돼요? 네. 20페이지 다 했어? 네. 진짜? 저희는 놀아요. 금융자산의 그거 종류 다 했어요? 네. 3개 중에 다 했어? 네. 정의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 아니야 그래도 너무 저기 수업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 일찍 끊어줄게. 알았어. 5분. 하시면 안 돼요. 협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를 얻어냈잖아. 그럼 여러분도 하나를 줘야 돼요. 너무 하나를 얻어냈다고 내고가 된다는 건 더 내고 된다는 뜻. 안 되지. 내고를 그러면 저희 되게 공평하게 자, 내고 끝! 하시고 내고 끝! 저희가 15분 내고는 끝났고 자 수업을 합시다.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마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정의로워야 돼요.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정의가 뭔지 정의롭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생각해 보기를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그쵸? 다 설명했었나? 조금만 했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보시면은 자,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 정의를 한평생 연구해 오신 분인데 완전 정의에 미쳤어. 그래가지고 자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가 이 아저씨가 자 머리를 짱구를 굴려가지고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결론을 내렸어. 야 정의, 저스티스는 선언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야. 선언적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인간이 경험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생긴 게 아니라 발생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의가 생겨났다라고 존 롤스 아저씨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서 정의라는 것이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칙이 뭔지 자 사고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사고실험을 했느냐?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상태를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근데 여러분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뭐냐? 무지의 상태에서 자 정의의 원칙을 택해야 한다라고 존 롤스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1학년 3반 아니 더 나가서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모두 인생을 리셋한다 라고 이 아저씨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끝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한민수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치? 한민수 아들 딸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치? 태어났는데 아빠가
아빠가 트로트 틀어주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하는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와.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딸로 태어날 수 있지. 집에 막 3천만 원짜리 하와이급의 막 공기를 막 내뿜은 공기청정기가 있고 너무 좋아. 집에서 정원에서 막 말 타고 승마하고 막 이러는 심심하면은 자 나가서 바다 나가지고 개인 요트 몰고 하는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바퀴벌레. 재수가 없으면 어때? 바퀴벌레. 재수가 없으면 바퀴벌레까지는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인간으로.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아시죠? 수리남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불이에요? 알았어요. 수리남 뭔지 모르죠?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의 저기 콩고 같은데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소년병 반군으로 뭐 끌려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할까요? 이 상황에서 내가 강자로 태어날지 약자로 태어날지 몰라. 사자로 태어날지 내가 개미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로 태어난 상황을 기대할 거야? 아니면은 개미로 태어난 상황을 걱정할까요? 개미요. 그렇지. 개미로 태어난 상황을 걱정해요. 사회적 약자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존 롤스 아저씨가 뭔 얘기를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회의 원리가 가장 정의로운 원리이다. 정의의 원리는 이 상황 하에서만 도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 모든 사회가 어떤 사람을 배려해주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사람들이 사회 원칙을 정할 것이다.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 라고 존 롤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에서 한번 더 다루겠지만 어쨌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의 의미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제각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정의의 의미를 다 합쳐서 한번 자, 평균을 내보면 정의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의미 뭐가 있느냐? 개인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의 걸 훔치지 않아요. 그렇지. 남의 거를 훔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친구한테 어느 날 5,000원짜리 음식을 얻어먹었으면 뭐 해야 돼? 기브앤테이크. 그렇지. 나중에 5,000원짜리 그 못하더라도 최소한 친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때? 살아가면서 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키워주시는 부모님에게 내 도리를 다하고 하는 것이 자 바로 올바른 도리이다. 친구와 우애롭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무슨 차원의 정의도 있다는 얘기일까? 사회적인 차원, 그렇지? 전체적인 차원의 정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뭐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자 공정한 도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정의는 바로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바로 이렇게 개인과 사회가 자 추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정의를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정의를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 그 우리 남편 절벽에서 떼밀어가지고 죽으라고 한 사람 누구지? 몰라요. 미친 여자. 그 무슨 은혜였잖아. 이은혜 같은 사람이 사회에서 우후죽순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최근에 누구냐? 사람들이 정의를 쫓지 않으면 또 어때? 사람들이 정의를 쫓지 않으면은 데이트 폭력하고 스토킹 살인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뒤죽박죽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정의는 개개인이든 사회 전체든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덕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야 이 정의라는 게 뭐여? 저스티스가 뭐여? 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은 동양에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유교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유교의 정의는 한마디로 뭐냐? 의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로는 뭘까?
한자로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뭐야? 한자야. 한자예요. 한자는 무슨 글자예요? 진짜 팔글이에요. 오를 네 알아서 여러분 오를 의자입니다. right 영어로 right 할 때 그 옳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자 의롭게 사는 거 이게 바로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자 옳게 살고 개인적으로 따라야 될 도리를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정의라고 유교에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정의가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유교에서도 사회적인 차원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정의가 좀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 우리 학기 초에 누구 아저씨라고 배웠죠? 공자 아저씨라고 배웠죠. 그래서 공자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익을 먼저 보더라도 그 이익 대신에 의를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견리사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개인적인 의를 강조했습니다. 옳게 사는 거, 올바르게 사는 거.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이익이 올바른 이익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익인가.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이면 어때? 내가 취해야 돼 말아야 돼? 취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얻으면은 그런 이익은 얻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을 만큼 올바르다라는 개념의 정의를 많이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양의 철학자들, 서양의 옛날에 고대 철학자들은 자, 그 사람들이 쓴 굉장히 여러 고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양의 정의랑은 조금 성격이 살짝 다른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아저씨들이 얘기했을 때 자, 그 사람들의 정의는 뭐냐? 바로 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당한 몫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당한 몫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나눠주느냐, 그거는 한마디로 정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사람에게 자기의 몫을 알맞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1학기 때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지겹게 얘기를 했죠. 근데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특히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 고르는 친구들은 이 아저씨가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나오는 아저씨니까 정에 대해서 이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서양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약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전체 사회가 추구해야 될 정의는 개인적인 차원의 옳음일까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정함일까요? 개인적인 차원. 그렇지. 자, 여러 가지 차원의 정의를 고려해야 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는 자, 전체적인 사회 차원에서의 사회 정의.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 바로 공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대 사회의 정의는 바로 사회 정의이고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근데 그 최고의 덕목이 뭐다? 공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사회 제도를 짤 때 공정하게 짜야 될까? 사회 제도를 왜 공정하게 해놔야 될까요? 약자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약자가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아야 되고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자 높고 낮음이 있는 사회 없는 사회예요? 없는 사회요. 평등한 사회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 구조나 가치 배분의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대통령을 뽑아야 돼. 대통령을 뽑으면은 가치 중에서 정치적인 가치를 배분을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옛날처럼 신분이나 이런 걸 보고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신분을 보고 뽑으면 안 돼. 그렇죠? 직업을 보고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직업을 보고 뽑으면은 안 돼요.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과정도 어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가치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공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왕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끝나는 사회가 아니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공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의 정의, 또 서양 고전에서의 정의, 또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자, 정의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아저씨는 여러분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반적 정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 특수한 상황에 맞게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특수적 정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 정의라는 걸 보면은 일반적 정의는 뭐냐? 바로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법을 따르는 게 일반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합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정답이요. 이거 1학기 때 배웠죠. 우리가 준법 정신할 때 배운 거야. 1학기 때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법이라는 건 뭔 얘기예요? 자, 사회에서 특정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사회 전체, 공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북한 같은 윗동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따르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자, 이 법을 지켜가지고 오히려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고, 아니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정의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특수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종류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특수적 정의의 첫 번째 종류는 교정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교정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정이란 말 일상에서 많이 쓰죠. 뭐 할 때 많이 써? 치아 교정할 때 쓰죠. 근데 치아 교정 왜 하는 거야? 이빨 삐뚤빼뚤하게 하려고? 아니죠. 치아 교정 왜 하는 거예요? 이빨을 이쁘게 바르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라는 건 뭐냐? 바르게 맞춘다, 올바르게 맞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자, 거기서 생각해보면 교정적 용의는 죄송합니다. 제가 굶어가지고 지금 막 많이 혼나고 있어. 교정적 정의는 뭐냐? 타인에게 손해나 이익을 줄 때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법전 중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 뭐냐면은 중동 지방에서 기원전 몇천 년 전에 생겨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이름은 들었듯이, 그렇지. 여러분, 그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법의 대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원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원칙일까? 눈을 다치게 하는 당한 대로 그렇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남의 눈을 다치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자, 성아 눈을 때렸는데 성아 눈이 밤탱이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성아도 내 눈을 밤탱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면 내가 자, 주원이 발목을 어쩌다가 넘어뜨려가지고 발목을 부러지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 주원이도 내 발목을 넘어뜨려가지고 부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정적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해 주는 거는 일단은 용서 안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용서를 안 한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회에서 발생한 상황이 늘 이런 상황만 있는 거 아니야? 누구 눈을 밤탱이로 만들고 발목을 부러뜨리고 이런 상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도 발생하느냐? 자, 3반 모두 다 열심히 합심해가지고 열심히 치어리딩을 해서 자, 우승을 해서 치어리딩 상금을 받는 자, 그런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우승 상금이 발생했을 때 그 우승 상금을 각자 이 몇 명이지? 3반 지금? 42명. 자, 42명한테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정의는 또 다른 정의다.
교정적 정의와는 또 다른 정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분배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를 해가지고 공정함을 실현하는 그런 정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 치어리딩 상금을 탔어. 근데 치어리딩 상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와. 탔어요. 여러분 1억을 42명한테 나눠줘야 돼. 못 나눠. 먹튀에 먹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떻게 나누는 게 모든 3반 학생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일까요? 칼을 내밀고 다 나한테 주워라고 협박을 해. 자 이렇게 협박 제일 센 놈이 가져가자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기호도에 따라서 나눠요. 그렇지 기여도 있어요. 기여도 야 기여도에 따라 나누자라고 누군 얘기할 것이고 누군 야 칼 가진 놈이 센 놈이야 힘으로 나누자. 똑같이 나눠. 그렇지 야 n분의 1 하자. n분의 1을 주되 플러스 학급 임원들한테는 학급 임원들 아니야? 그 뭐지? 왜 보너스를 주는 거야? 부장들. 아 부장들? 아 그래 그치 책임자들한테 n 플러스 n분의 1 하되 책임자들한테는 보너스를 좀 주자 인센티브를 주자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또?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그냥 인분의 1. 야 그냥 N빵에 이것도 있을 것이고 야 N빵이고 뭐 상관없어 인생은 한 방이야. 야 추첨하자. 추첨이야 추첨. 추첨해서 하나만 가져가는 거야.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뭐야 이 1억이라는 거를 42명이 최대한 다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생각이 분배적 정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적 정의는 뭐가 있느냐? 교환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교환적 정의는 같은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을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의 결과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정적 정의랑 좀 비슷한 거죠. 근데 교정적 정의는 타인에게 약간 손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집중한 거면은 교환적 정의는 뭐냐? 타인에게 조금 이득을 주는 경우 이거에 좀 집중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생일 선물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아는 생일이 며칠이지? 12월 13일이에요. 그 다음에 민정이 생일이 며칠이요? 민정이 안 왔어요. 민정이 안 왔고 아정이 생일 며칠이요? 6월 3일이에요. 그래서 진아가 아정이한테 6월 3일에 자 최신형 갤럭시 버즈 2 자 이걸 선물해줍니다. 얼마지 그거? 몰라요. 갤럭시 버즈 2 한 20만 원 된다고요? 20만 원치를 사줘요.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한 15만 원이라고 해. 한 15만 원에 사줍니다. 근데 아정이가 딱 선물을 받고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 이랬던 일은 아니고 진아한테 12월 13일에 선물을 해줘요. 근데 뭘 해주느냐? 화장실 젤리퍼. 편의점에서 사온 자 그 이어폰 있죠? 줄 달린 이어폰 5,000원짜리 선물해줘요.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 우정의 증표로 아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야 나라고 할게 나라고 미안해 아정이 미안해 야 미안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예시를 든 거 나라고 할게 내가 여러분 진아한테 20만 원짜리 버즈를 받았는데 내가 진아한테 5,000원짜리 저기 이어폰 하나 줘요. 자 선물이야 최악이에요. 라고 하면은 진아는 마음이 어때? 생일 선물을 줬던 걸 기억하고 있어. 버즈를 줬는데 5,000원짜리 이어폰으로 돌았어요. 진아 마음은 어떨까? 살인 충동. 그렇지. 진아는 살인 충동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 정말 선생님 정말 옹졸하고 정말 속 좁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할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어때?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든 생각인 겁니다. 왜냐? 사람은 교환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정이 미안해요.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어. 아정이 나빴대. 아니야. 자, 내가 나쁜 거야.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에 따라서 자 특수적 정의 세 가지로도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그리고 특수적 정의 안에서는 교환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이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 알았어. 5분, 네. 3분 있다가 알았어. 2분 있다 끝내줄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의 정의의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이 아저씨는 계속 나오는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알아놓으신 게 아니라 나중에도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자 아저씨,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그 이외에도 여러 등등등 우리 자자로 끝나는 아저씨들 있죠. 맹자, 순자, 노자 이런 아저씨들은 물론이요. 끝에 스로 끝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저기 무슨 그리스의 스로 끝나는 아저씨들도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탐구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탐구를 했을까? 바로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이렇게 계속 탐구하고 추구하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무슨 사회야? 아까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기득권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조금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나눌 때 92명 중에서 야, 제일 센 놈이 가져가자. 강냉이 털어가지고 제일 많이 강냉이 턴 놈이 가져가자 라고 하면 어때요? 좋아요. 1억 좋아요. 누군 얘기하겠지. 근데 여러분, 망했다. 1억 원 중에 강냉이가 약한 놈은 어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강냉이가 센 놈만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정의로운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야?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는 강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회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이 내용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한 다음에 여러분 질서 있게 과잠을 가지러 살살살 내려가시면은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뛰어가다 넘어지면 안 된다잉. 잠깐 여보세요. 나